자,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li 요소 안에 a 만들 거고요. c 세 번째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기본 내용 가지고 진행을 해보죠. 자, 저는 똑같이 영역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파트라고 쓸 거고요. 자, 내용에다가는 h2 넘치는 영역에 대한 처리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오버 1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 내부에다가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쓸 수 있거든요. 임시로 그냥 내용 쓰겠습니다. 뭐 h3를 쓴다던가 해당하는 영역의 제목 뭐 p택을 하나 만들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는 그 다음에 뭐 DL에서 DT와 DD 같은 걸 만들어서 목차 제목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리스트 처리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살짝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CSS를 열어서 첫 번째 아이디 랩은 뭐 계속 쓰고 있던 거니까 자, 저는 가로값 작게 할게요. 이번에 높이값 오토 생각해보니까 마진 오토는 리셋에 써놓은 것 같아요. 커먼에 썼는지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만 구분용으로 자, 건너뛰고 클래스 파트 가로값 더 작게 높이값 400픽셀 정도로 자, 구분용으로 마진 오토에 보더 1픽셀 솔리드 써줍니다. 현재 내용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200 정도로 줄일게요. 자, 여기다가 약간의 디자인만 합니다. 클래스 오버 01에다가 가로값 100% 높이값 200픽셀 잘못 썼군요. 요게 400이 맞네요. 그 다음에 보더는 안 하고 그냥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패딩만 줄게요. 패딩 0.5 REM 이거 주면 살짝 안으로 형태가 취해지겠죠. 위에서도 패딩을 좀 줄까요? 패딩 처리하면 공간 안에 공간이 들어가서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 가지는 않을 테니까 뭐 H3 같은 경우는 높이 값을
50픽셀을 주고 뭐 마진 버텀을 준다던가. 키에 대한 내용이 패딩을 위아래 주고 좌우는 없이 처리한다던가. 거기에 마진 버텀을 써준다던가. 뒤에 같은 경우는 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로값 100%에 뭐 높이값을 150픽셀만큼 주고 색깔을 노란색을 준다던가. 뭐 DT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고 흰색을 써서 처리. DD의 경우는 흰색을 주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LI 요소들을 보더 버튼 주고 처리를 하고 뭐 마진 버튼을 띄운다던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하겠죠. DL은 그냥 오토 할게요. 자, 디자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들을 채워주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다 튀어나가는 현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내용 자체는 사실은 넘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나는 저거를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대안이 없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이 영역에다가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거죠. 물론 넘쳤을 때 애초에 높이 자체를 오토로 사용하셨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겠죠. 하지만 저는 높이값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기능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오버플로우 히든이실 텐데 자, 오버플로우 히든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넘치면 숨겨라 끝이에요. 이 뒤에 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넘치는 것들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오버플로우가 맞습니다만 여기에 방향을 처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Y값, 세로축, X값, 가로축 따로 처리할 수 있고요. Y축만 놓고 본다면 넘치는 아이를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저블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 처음에 넘쳤던 내용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기법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스크롤로 보이게 만들었네요.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사용하면 나오는 아이와 똑같군요. 그럼 여기다가 노멀이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오버플로우 비저블이라 쓰면 넘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X와 Y를 따로 주셔야 돼요. 따로 줘야 처리가 될 거고요. 요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자, 여기에 저는 오토라고 써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쓰면 똑같이 스크롤이 나올 거예요. 기본은 똑같이 스크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 DL에 대해서 숨겨볼게요. 아예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김 처리를 하면 키 태그까지만 보이니까 넘치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사라져요. 오토라고 하는 옵션은 상황을 보고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기능으로서 여기다가 비접을 쓰면, 그리고 스크롤 쓰면, 스크롤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자마자 오른쪽에 스크롤 바 보이세요? 스크롤이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스크롤을 바를 미리 만들어서 세팅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근데 넘치지 않으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래서 오토를 걸어주면 없다가 내용이 넘치는 순간 스크롤 바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겠죠. 단 이 스크롤 바 크기만큼 면적이 더 들어올 테니까 이런 걸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패딩을 넣어서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여유값을 만들어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오버플로우는 히든, 숨겨라 라고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비저블, 보여라 라고 하는 아이와 오토라고 하는 아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 더 있군요. 스크롤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요 내용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그대로 카피해서 약간만 각색해서 쓰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01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했어요. 밑에다가 쓱 집어넣습니다. to, 클래스 이름도 to라고 쓰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저는 뭐 할 거냐면 H3부터 DL까지를 감싸는 div를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클래스콘 랩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담을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똑같이 만들어냈고요. 대신에 콘 랩이라고 하는 div를 한 번 더 감쌌다. 요거 말고는 지금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용에 대한 결과물은 아래쪽처럼 나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작업을 좀 해볼 건데, 자, 별도의 파트 하려다가 그냥 했으니까 클래스 파트는 그냥 오토로 주겠습니다. 정가시니까 길게 됐죠? 자, 대신에 오버 2 플러스 오버 02에 대한 라인은 위랑 사이즈는 거의 같습니다. 가로값 100%에 높이값 200 픽셀 쓰는 것도 동일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조금 더 산뜻하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역이 나오겠죠. 안쪽으로 살짝 공간 줄까요? 패딩 넣어줄게요. 위랑 공간을 좀 띄워볼까요? 자, 마진, 탑, 됐죠? 필요하다면 약간의 디자인은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컨랩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가로값 100% 걸었고요. 높이값에 대해서는 오토로 걸겠습니다.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더 1픽셀 솔리드
색깔을 주겠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줄게요. 테두리 보이시죠? 자, 현재 상태에서 선 랩의 높이 값을 저는 100% 또는 20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오버플로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랩에다가 오버플로우 X는 할 거 없으니까 X는 히든 쓸 거고요. Y 값 오버플로우 Y 값은 오토로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넘치는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X에다가 뭐 오토 이렇게 써버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 세로만 일단 해놨으니까 세로만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 감싸고 있는 오버플로우 X에 대해서는 히든 오버플로우 Y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토라고 써볼게요. 자, 이중으로 감싼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면 바깥쪽엔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없겠죠. 이때 컨랩의 높이를 제가 괜히 150으로 잠깐 바꿔보면 넘치게 해놨으니까 바깥쪽에도 스크롤 바가 생기는 건 동일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 만드실 때 브라우저에 생기는 스크롤 바, 요 아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넘치는 2번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할 겁니다. 즉 X축이든 Y축이든 사실 관계없이 그냥 숨길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컨랩만 높이값 100%인 상태에서 스크롤 바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때 컨랩에 들어있는 아이의 위드는 100%인데요. 전 여기다가 패딩 라이트를 줄 겁니다. 근데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를 주시면 됩니다. 보더 박스 주시면 돼요. 아, 보더 박스가 아니에요. 컨텐트 박스예요. 잘못 썼네요. 자, 컨텐트 박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패딩 라이트를 줄 건데요. 일단 조금씩 줘볼게요. 1 REM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튀어나가고 있죠? 박스 사이징이면 안으로 들어올 텐데 저는 컨텐트 박스 썼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있죠. 튀어나가면서 스크롤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감싸고 있는 아이는 조금이라도 잘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응용해서 1.2로 써볼게요. 약간 더 늘렸어요. 더 튀어나가죠? 조금 더 쓰겠습니다. 1.5. 거의 안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죠? 왕창 갈게요. 5. 스크롤 바가 안 보이죠? 하지만 스크롤은 움직이죠. 그럼 보더가 이젠 없으면 그냥 보기엔 일반적인 보통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크롤이 가능한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포인트를 좀 줘서 여기다가 뭐 스크롤이 있습니다 라고 약간 메시지를 살짝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스크롤 바를 없애는 디자인이 있어요. 있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쁘게 바꾸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CS 트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스크롤바 디자인이라고 나옵니다. 스크롤바 디자인 이렇게 나와요. 응? 그냥 여기다 하자. CSS 스크롤바 꾸미기 이렇게 하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 스크롤바를 커스텀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만큼 할 수가 없어요. 왜? 웹킷 방식, 온리 크롬 방식으로 스크롤바 전체와 막대 외부와 바 자체를 직접 꾸미셔야 되고, 그럼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따로 보셔야 되고, 파이어폭스는 현재 없고 오페라도 없고, 그러니까 각각 브라우저들이 아직 스크롤 바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쓰면 솔직히 말하면은 지원을 아직 거의 안 하는 미래 기술인데, 그걸 갖다 써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스크롤 바가 제대로 안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럴 거면 그냥 아예 가리는 게 낫다는 거고요.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더 짜요. 이래 놓고 끝에 쓰든 뭐 어디다 쓰든 여기다가 클래스 스크롤 바 만들어요.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클래스 바 보여주는 바와 그 다음에 스크롤 바 영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내가 직접 그냥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저는 그냥. 그럼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크롬이든 익스플로러든 파이어폭스든 다 관계없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왜? 아까처럼 보시는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웹킷 스크롤 바는 온리 크롬만 되는데 이 크롬도 최신 기능만 먹고, 익스플로러는 아주 옛날 구형 방식인데 IE 스크롤 바 CSS 해버리면은 익스플로러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방식은 또 완전히 새롭게 또 써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익스플로러 써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스크롤 바 디자인은 아직은 먼 나라 기술이에요. 아직. 그래서 아예 따로 디자인 하시는 게 낫다. 하려면. 바로 할게요. 오버토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전혀 해당하는 결과물의 내용을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뭘로 써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쓰면은 해당 자리가 없어지면서 감싸고 있는 영역이 그대로 뚝 하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영역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안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용도 읽어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논을 못 쓰면 어떻게 하느냐? 오퍼시티를 제로를 써요. 오퍼시티 제로란 뜻은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투명도를 제로를 주겠다는 해석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안에 있는 여기 요소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존재해요. 선택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을 컴퓨터가 읽는다 안 읽는다? 읽는다.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장님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낫지. 그분들은 어느 정도라도 숙달이 돼 있으니까 쓰기라도 할 테니까. 확인도 할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디스플레이 논처럼 읽지 않는데 그 공간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비저빌리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복권 긁는 것 같은 거. 자, 비저빌리티는 히든이라고 쓰시면 디스플레이 논과 개념은 똑같아요. 안 읽어요. 물론 비디오 태그는 오디오 태그는 제외하고 읽지 않으니까 없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되는 아이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아이가 있죠. 보면 선택된다라고 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읽지를 않아요. 아예 읽지 않는 오퍼시티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보이고자 하는 내용을 보게 하려면 비저블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저블을 쓰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자,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요. 하지만 비저블리티는 존재는 그 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예 디스플레이 논과 합쳐져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퍼시티 플러스 디스플레이 논은 비저블리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더 레디우스에 대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영역을 h2로 자, 보더 레디우스라고 쓸 거고요. UL 안에 li를 몇 개 정도가 나올까요?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넘버링 하고요. 자, CSS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고 자, 전체적인 틀 하나 id 랩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값은 1280 정도로 할게요. 자, 높이 값은 오토. 자, 백그라운드 컬러만 구분 짓기 위해서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라인을 클래스 파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가로값 95% 정도, 높이 값에 대해서는 오토로 할까요 그냥? 그 다음에 마진 오토에 패딩에 보도에 죄송, 색깔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상에서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UL 쓸 건데 그 전에 하는 김에 H2 그냥 건너뛰면 이제 계속 건너뛰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아서 가끔씩은 쓰겠습니다. 높이 값에 대해서는 오토 패딩을 통해서 위 아래를 픽셀 0.3픽셀 3픽셀 REM이죠. 실수할 뻔했네. 좌우는 1REM 보더 바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UL은 가로값 저는 꽉 채울 거고요. 높이 값은 오토로 줄 거고 마진탑 띄워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패스. 자,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있는 li들은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100으로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는 쓰겠습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에다가 라인 헤이트 100픽셀이라고 쓰면 위아래 가운데로 폰트 사이즈와 함께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다가 또 괜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고요. 이번에는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노 랩이라고 쓰면 옆으로 쭈루루 가요. 얘는 랩이라고 써야겠다. 그래서 li 자체를 저는 마진을 살짝 주겠습니다. 그럼 플렉스 랩은 또 뭘까? 자,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치면 떨어져라. 네, 넘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아이를 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써볼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첫 번째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다가는 nth child 1 씁니다. 자, 결과를 보면서 할게요. 쓱, 1번. 자, 저는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라고 쓸 거고요. 우리 눈에 보기 쉽게 10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전체적으로 알값을 만들어서 동글동글하게 살짝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인 거죠. 이걸 제가 20픽셀이라고 쓰면 30픽셀이라고 쓰면 점점점 그 알값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현재 가로값이 몇이에요? 100이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랗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대로 50픽셀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 해당하는 요 값이 50픽셀인데 50픽셀보다 넘어가 봐야 할 게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총 4등분을 해서 각각 내용들을 기준으로 R값을 주라고 내어주는 명령어인데 그 둘이 왼쪽 50, 오른쪽 50 하면 반반 나눠가지고 만들어내기는 해요. 근데 이거보다 양이 늘어나면 난 60 할 거니까 네가 40 해. 이러진 않아요. 그냥 논하는 거지. 나눠서 똑같이 60, 60 하는 아이를 겹치네? 그럼 내가 너랑 똑같이 그냥 균등해서 나누자 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만큼 최대 절반 중까지의 최대를 50이니까 50만큼 얘도 50만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들어가 있는 수치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관계없이 똑같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는 전체 중에 절반 값, 동일한 값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값이 절반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충돌일 경우에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퍼센테이지로 써보겠습니다. 10%. 자, 두 번째 거에다가 제가 10%를 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R값이 먹었죠.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10% 크기만큼 100이니까 10픽셀이겠네요. 크기만큼 R값을 먹여라. 똑같죠? 그럼 20 하면 20%, 50 하면 절반이니까 50%. 얘보다 커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똑같이 되겠죠. 이유는 위와 100% 동일한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신 상황에서 저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 거에 오더 레디우스는 잠깐 지우고 저는 가로값을 100이 아니라 300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300픽셀만큼 길이가 늘어났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요. 오더 레디우스를 10픽셀만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20, 40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50 써볼게요. 동글동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값을 100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아이는 어디 특정 위치를 잡아놓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아이를 기준으로 50이 50 일어나네? 그럼 더 이상은 하지 말자 라고 해서 그 이상 수치가 아무리 커져도 더 많은 R값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럼 네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도 똑같이 할 건데 네 번째도 동일한 수치로 할 건데요. 이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10%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을까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위아래와 좌우의 R값이 전혀 다르게 먹고 있습니다. 30%로 바꿔볼게요. 더 이상해졌죠? 40%, 50%라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타원형이 됩니다. 퍼센테이지의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에서 절반으로 맞아서 요만큼을 기준으로 R값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왼쪽에 있는 아이는 수치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한쪽이 양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일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전혀 다르게 먹는다는 거죠. 결국은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하실 때 비율적인 처리냐 아니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량적인 처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다. 물론 5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똑같은 결과물을 보이겠죠. 자,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법들 중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쓰고요. 여기에다가 50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사실 50픽셀이 아니라 뭐 150이 되든 200이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아이를 제가 무엇 할 거냐면 마우스를 올리면 전체 말고 그냥 li 자체에서 마우스 올릴게요. li의 다섯 번째 마우스 올리면 처리해라 라고 쓰겠습니다. 가로값은 300픽셀로 늘려볼게요. 확인하기 편하게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다르게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쓴 건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위쪽에 있는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 조금만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스는 늘어나요. 박스는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더 레디우스를 퍼센테이지로 써버리면 얘가 다릅니다. 찌그러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값을 사이즈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아니면 그 형태 그대로 비율로 늘어날 것 같다. 그렇다면 퍼센테이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난 형태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과한 수치를 집어넣고 사이즈를 늘리면 된다라는 거죠. 과한 수치를 넣어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크기값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라는 그냥 전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섯 번째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쓸 건데요. 저는 여기다가 10픽셀을 쓰겠습니다. 먹었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마진이나 패딩은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값을? 아니잖아요. 최대 4개까지 연달아서 이 내부에 쓸 수 있었죠. 얘는 몇 개까지 쓸 수 있는가? 하나짜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위에다가 한 칸 딱 띄우고 30픽셀 저장 했더니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은 좁게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은 좀 더 큰
R값이 만들어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를 0 주고 뒤에 거를 많이 주면 사이즈가 100에 100이니까 뭐 최대 해봐야 더 늘어나진 않겠죠. 근데 늘어났네요. 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50픽셀은 어디까지예요? 이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0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왼쪽 상단 첫 번째 거, 오른쪽 하단의 첫 번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거, 여기도 두 번째 걸 가리킵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은 없다면 나머지 이쪽은 이동하는데 50만 가는 게 아니라 충돌 일어날 게 없으니까 더 많이 가서 100픽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아래도 마찬가지 아래로 100픽셀 그대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마진에 처리했던 박스를 기준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의 개념에서 약간 변형 가공된 형태로서 똑같은 박스가 있다면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순으로 처리되는 아이가 맞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 4개였었죠. 자, 정말로 이런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6번째는 이렇게 썼고요. 7번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7번째에다가 0에 50에 30 픽셀이라고 써서 확인해 봤더니 어라?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다르죠? 이 아이를 통째로 살짝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면은 마진의 개념하고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돌려볼까요? 살짝 트랜스폼 로테이트 똑같죠? 위, 좌우, 아래 가운데 막는 거 그 값 그대로 처리됩니다. 기준은 단지 왼쪽 상단부터 왜? 보도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R값을 처리하는 거니까 위는 평면이 없잖아요. 그러니 왼쪽 상단부터 기준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자, 레디우스를 쓸 때 3개 썼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5 픽셀 쓰면 왼쪽 상단부터 이렇게 1, 2, 3, 4번 순으로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위치가 좀 잘 안 맞았네요. 됐죠? 자, 마진과 개념이 같다. 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있느냐?
이거 다 퍼센테이지도 먹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왼쪽 상단만 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일 쉬운 방법은 파트 li에 똑같이 nth 그냥 카피해올게요. 9번째니까.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뭐 하면 돼요? 30 픽셀에다가 30 픽셀에다가 0 0 0 이렇게 쓰면 먹긴 먹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한쪽만 주려고 주긴 줬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주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더 레디우스는 순서가 있어요. 자, 보더 레디우스의 순서는 어느 한 일부 파트를 줄 때 위아래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써요. 보더 탑 레프트 레디우스 이렇게 써요. 보더 탑 레프트 레디우스라고 쓰고 이 자리에다가는 값을 하나짜리 쓰면 두 개를 10픽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3픽셀, 4픽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위는 3픽셀, 왼쪽은 4픽셀 나누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볼게요. 열 번째 요소에다가 보더 이름이 길 테니까 줄 바꾸면 쓰겠습니다. 탑 쓰고요. 하나만 쓰면 안 돼요. 한 일부를 쓸 때는. 그 다음에 레프트 이렇게 모서리에 해당하는 파트를 두 개 다 쓰셔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이면 버텀 라이트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30픽셀 쓰면 오른쪽 하단이 먹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래 했고 왼쪽 아래 말 이상하고 있네요. 왼쪽 아래를 하려면 bottom left 하면 되겠죠. 이때 띄우고 10픽셀 써버리면 괴상하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앞에 bottom 전체에서 아래가 요만큼 요 갭이 30픽셀 잘못됐네요. 반대로 줬구나. 자, 아래 버텀이니까 버텀의 길이가 30픽셀 레프트니까 레프트에서 길이가 10픽셀 만큼 처리해서 그만큼을 알값 주겠다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괴상한 모양이 나온 거죠. 결국엔 제가 여기를 70픽셀 주고 20픽셀 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뭐 100픽셀 주고 하면 더 심해질 거고요. 퍼센테이지를 먹느냐? 퍼센테이지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다른 부분도 추가로 되나요? 당연히 되죠. 보더 탑 라이트
레디우스 하면 100%, 50%뭐 이렇게 써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